2025년 5월 29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높은 변동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격이 비교적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매크로 재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개장 시간에 악재가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연달아서 2개의 호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에 있다가 10만 6천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좀 살펴보면요. 바로 5월 FOMC 회의록이 어제 새벽 정도에 이제 나왔었죠. 사실 5월 FOMC 회의 때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FOMC 이전에 다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얘기를 공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금리 동결도 당일에 만장일치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회의록에 별다른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못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일 것이냐, 지속적일 거라는 예상이 생각보다 더 지배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준의 두 가지 의견이 어느 정도 공존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우리 나중에 무조건 나중에 결정해야 돼 금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나중에 결정파가 있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필두로 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니까 금리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가 이게 두 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후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봤는데 거의 지금 회의록에 나온 걸 보면 월러 이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월러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접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 톤의 이제 회의록이 어제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특히 올해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을 거다. 지금 인플레이션 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준에서 보는 거는 7월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세가 30%가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초에 30%가 확정됐잖아요. 그때부터 배가 떠났으니까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세 영향의 인플레이션은 7월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뭐 가중치를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실업률 위험이 커졌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두 개가 동시에 오를 때 이 고용 위험과 실업률 위험이 동시에 오를 때 연준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뭐 파월도 얘기를 했었죠. 제 입장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연준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준 스태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의 기본 전망만큼이나 높게 점치고 있다. 여기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기본 전망만큼이나 높게 점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면 이제 FOMC 때마다 연준이 뭐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얼마고 경기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나리오상 가능성이 높은 그게 기본 전망인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본 전망만큼 높다는 거는 무조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연준 스태프들이. 이제 어제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지표가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금리를 내리면 되죠. 근데 왜 고민을 하고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 제가 이번 FOMC 결과 이후에 영상에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한 차례도 안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회의록을 보고 그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도 안 내릴 수 있겠다. 정말. 그럼 한 차례도 안 내리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겠죠. 근데 회의록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금리 전망도 약간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회의록 내용 가지고 이게 바뀌지는 않는데 잘.
지금 현재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 17일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70% 가까이 육박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40%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결 전망이랑 몇 퍼센트 차이 안 납니다. 3%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처음 할 수 있는 지금 전망이 10월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월로 밀리면 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다는 전망은 언제로 밀릴까요? 내년 초로 밀릴 수 있죠. 아직까지는 수치상으로는 연내 2회 인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밀렸다는 거는 연내 1회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10만 9천 달러 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오늘 아침에는 10만 6천 달러 후반까지 밀렸었죠. 아마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 감소와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미국 3대 지수가 이 정규 개장 시간대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것도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겠죠.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장 후에 이제 나왔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상했었던 매출은 433억 1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매출 자체가 한 10억 달러 가까이 늘었고, 이 441억 달러는 전년 대비해서는 69%, 그러니까 매출이 69% 증가한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글로벌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꼽히는데, 그 1등 기업의 매출이 이 정도로 한 1년 만에 늘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사실. 2분기 예상 매출까지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45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2%를 해도 1분기만큼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0.96달러로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원래 55억 달러치를 재고 손실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이 H20, 중국용 이 AI 칩으로 만들었었던 그 이제 칩인데,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엄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걸 못 팔았죠. 그래서 이제 55억 달러 손실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날 엄청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55억 달러 중에 지금 한 45억 달러, 여기 지금 40억 달러로 돼 있는데 45억 달러로 제가 기억합니다. 45억 달러 정도를 손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만큼을 재고인데 그걸 어떻게 저떻게 해서 재고를 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냐면, 중국 시장에 팔려고 만든 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시장 다각화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남아 있는 이 재고, 손실 처리된 재고도 다음 분기 정도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주가의 추가 상승 요건이 될 수 있겠죠. 이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외에서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회가 끝날 때쯤에는 한 3-4%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마감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 반도체 주식 포함해서 이제 AI 섹터까지도 이따가 밤에 이제 열리는 개장 시간대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꼭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돌았던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며칠간 더 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호재도 하나 나왔는데요. 연방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 관세 실행을 중지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아침 요때쯤에 나왔는데요.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나스닥 선물이 1.35%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10만 7천 달러 초반에서 1,000달러 정도가 수직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원리가 뭐냐면, 트럼프가 상호관세 이번에 부과하면서, 원래 관세는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호관세 부과하면서 야, 이거 긴급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긴급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걸로 이제 다 한 거죠, 전 세계의 관세를. 근데 이제 이 연방무역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그걸로 상호관세 설정하는 거는 권한 밖이다,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제기한 관세는 무효, 설정도 무효고 시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도 해당됩니다. 중국이 펜타닐 관세가 지금 20%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펜타닐 관세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지가 되게 생겼고, 10일 정도를 기다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중지가 아니라 10일 정도를 기다려서 중지가 되는 걸로 저는 봤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바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소송의 속성상 이게 굉장히 시급함을 다투는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각각 25%씩 매겨놓은 이 품목별 이 섹터 관세 있잖아요. 이거는 이 IEEPA 법에 해당이 안 돼요. 섹터 관세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를 한 거라서 이 연방무역법원의 이번 결정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섹터 관세를 나라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연방무역법원의 지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사실 주가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빠르게 올랐는데, 그 부분이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우회할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그 어떤 워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일 밤에는 미국 시장에 이렇다 할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분기별 PCE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뭐 물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연방무역법원의 요 이제 판결이 아닐까 싶고, 요 부분과 관련된 뉴스를 특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